자, 그러면 거기 30쪽에 부울대수 간략한데 일단 책에 있으니까 칠판에 안 적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1번하고 2번을 잘 보십시오. 1번 y는 a 더하기 ab, 2번은 y는 a 바 더하기 ab. 바 하나 있고 없고 차이죠. 근데 1번은 그 흡수 법칙인데 그 법칙은 몰라도 돼요. 그냥 a로 묶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부울대수 간략화 나왔을 때 못 풀겠다. 그러면 두 번째,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면은 100% 해결할 수, 이건 이제 카르노 맵으로 그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인데 이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번 보십시오. y는 a 바 더하기 ab는 분배 법칙으로 하면은 그냥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번에 없어진 변수 추가는 원래대로 복귀합니다. 이건 또. 따라서 시험장에 가갖고 부울대수 간략화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러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못 풀고 노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3번 보십시오. 그 없어진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풀리게 돼 있죠. 이게 3번 같은 경우 A로 막 묶어 보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안 풀려 이게. 그래서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고 또 하나 이제 동일한 거 없애고 묶으면 풀립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뭐 간단한 걸로 해볼 테니까 그 2번 해볼게요. y는 a 바 더하기 ab. 자, 없어진 변수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변수 a하고 b로 되어 있죠. 이변수식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없어진 변수가 없죠. a하고 b가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진 게 뭐예요? b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진 변수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럼 있으나 마나 이게.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없어진 변수를 추가한다 이 뜻 이해되겠죠? 추가하고 이제 원래대로 다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 없어진 변수를 추가를 할 때는 바로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이게 여기 없어진 게 뭐예요? b가 없어졌죠. 그럼 요거 하나를 놓고 ab 더하기 ab 이렇게 쓰면 돼요. 그 한쪽에 파 붙이면 돼요. 그냥. 시험장에서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 되겠죠? 아, 여기 빠졌네. 원래대로 자기 바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가정은 어떻게 돼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이 가정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은 안 써도 되겠죠. 이제 뿔 대수식으로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 있으면 없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1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1번은 y는 이쪽에 쓸게요. 그럼 y는 a 더하기 ab다. 그럼 이것도 이제 원래대로 이제 내가 다 쓰면은 여기 뭐가 없어졌습니까? b 더하기 b 바가 없어졌어. 더하기 ab야. 그럼 이걸 풀면은 ab 더하기 a b 바야. 따라서 이것도 시험장에서 여기서 바로 어떻게 쓰라고? 바로 이렇게 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쓸 때 뭐 AB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 살아있는 건 A가 없어지는 게 AB 두 번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바 탁 붙이면 돼요. 아,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 거 이게 더 빠르고. 그리고 부울대수에서 A 더하기 A는 뭡니까? A죠. 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항상 부울대수에서는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는 같은 게 있는 거 살펴봐야 돼요. 그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럼 하나 없어하고 똑같아요. 없어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A, B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부울대수 간략화 놓으면은 간단한 이런 거는 뭐로 하는 게 빠르겠어요? 이 대수, 이런 걸 우리는 대수적으로 푼다 그래요. 대수적으로 푸는 게 빠르고, 복잡한 거는 대수적으로 잘 안 되면 뭘 하면 되겠어요?
카르노 맵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르노 맵으로 이제 푸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이거 지우고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없어진 변수 넣어서 여기까지 전개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게 없죠. 그럼 이 뜻은 이렇게 돼요.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불대수는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되잖아요. 그 뜻이. 그래서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B가 1일 때 이런 4가지. 그랬을 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 반은 이거는 A가 0이라는 뜻이에요. B죠 그냥. 그 1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둘 다 0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뭡니까? 둘 다 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이 나타내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카르노 맵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A, B.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겠어요? 0 아니면 1이고 B가 가질 수 있는 값도 뭐겠어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카르노 맵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가 뭐겠어요? A도 0이고 B도.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A, B는 0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민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책에 있으면 보고. 그랬을 때 이제 1을 채웁니다. 카르노 그리면 이게 몇 번 할 테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A는 0이고 B는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는 이 장소가 되죠. 이 장소 동그라미. 이거는 둘 다 뭡니까? 0인 경우죠. 어느 장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둘 다 1인 경우죠. 어느 장소예요? 이 경우가 되겠죠. 이 장소 찾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다 1을 이렇게 채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을 채우고 인접한 1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연습할게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이걸 간략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변수니까 전부 다 이 A, B 쓰십시오. A, B 써놓고 이 식에서 이거는 0이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뭐예요? 0이잖아요. 이게. 그 변수가 0과 1을 다 가지는 거는 이거는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있으나 마나 똑같죠. 그 원리로 0과 1을 다 가지는 변수는 제거시키면 돼요. 그러면 간략한 결과가 돼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0과 1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통. 그러면 이 영역, 이만큼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봤을 때 0과 1을 가지는 변수는 뭐예요? B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A를 보니까 A는 뭐예요? 0이죠. 0이면 뭘 붙여야 되겠어요? 바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봤을 때 이 영역에서 0과 1을 다 가지는 거는 뭐예요? A죠. 그럼 여는 A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의 B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럼 바 안 붙이면 돼요. 그랬을 때 A 바 더하기 B 이 두 개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카르노 맵을 간략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책 보십시오. 30쪽에 불대수 간략화에서 시험장은 1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간단한 것은 굳이 뭘 안 그려도 된다고? 카맵을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간단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없어진 변수를 넣어서 카맵을 그려서 묶어서 간략화하면 되는데 카맵을 그려서 묶어서 간략화하는 거는 모르면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 이거죠. 조금만 연습하면 돼. 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3번 보십시오. 3개의 변수 A, B, C로 되어 있는 3개의 변수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때 묶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3번은 그 없어진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뭐 시간은 가더라도 설명을 할 때 빨리 안 하고 보강하면 되니까요. Y는 AB 더하기 뭐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실제로 연습을, 그럼 여기서 없어진 변수가 뭐예요? C가 없어졌죠. 아까 내가 노랗게 쓴 거 그거 적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쓰라고? AB니까 어떻게 쓰라고? A, B, C 두 번을 쓰는 거냐. C가 없어졌잖아요. 그 한쪽에 바 붙이면 되고. 얼마나 간편해. 이건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더하기. 여기는 뭐가 없어졌어요? B가 없어졌죠. A, C, B 이렇게 쓰지 마라 이거죠. 그냥 A, B, C에서 세 개의 변 A, B, C, A, B, C 이렇게 쓰는 거. 뭐가 없어진 거예요? B가 없어졌잖아. B 둘 중에 하나는 뭘 붙이면 되겠어요? 바 붙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없어진 게 없죠.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뭘 하라고 그 다음에? 항상 전개식이 쓸 때는 똑같은 거 있는 거 잘 살펴보라고 그랬잖아. 이 두 개가 똑같죠? A, B, C, A, B, C 똑같죠? 하나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탁 없애면 한 개 줄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 A, B 공통이 있죠. 그럼 A, B를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이거는 없어지잖아 이게. 그럼 이거 두 개가 묶어져서 간단하게 A, B만 오잖아요. 더하기 여기는 자세히 보면 B바 C가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넌 이렇게 썼지만 A, B, C 해놓고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보면 답답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A바, B바, C 이래 좀 쓰지 말고 그럼 틀려. 그러면 세 개의 변수는 당연히 A, B, C 딱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쓰고 안 틀리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B바 C, B바 C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게 있죠. 그건 B바 C로 묶고 뭐 B바 C로 묶고 뭐만 남아요? A하고 A 바가 남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B 더하기 B바 C. 예? 그래서 이렇게 간략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시험장에서 자신이 없으면은 여기서 뭘 딱 하는 거예요? 잽싸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시험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책이 있으니 지우고 시험장입니다. 없어진 변수 잽싸게 넣었어.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게 그럼 X 남는 거는 몇 개? 4개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 잽싸게 뭘 그리라고? 카르노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변수일 때 카르노맵은 어떻게 그리느냐?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겠어요? 0 아니면 1이고 B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겠어요? 아까 똑같죠? 00, 01, 10, 11 네 가지죠. 그랬을 때 00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11을 세 번째 쓴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 01, 10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끝에 뭘 써야 된다고? 여기 11 쓰는 거 알아두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칸은 뭐가 되겠어요? A도 B도 C도 세 개 다 0인 경우 이 칸은 뭐가 돼요? A는 0이고 B는 0이고 C만 뭐가 돼요? 1인 경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없어진 변수 이거는 지우고 이거 보면 이거는 A, B, C 세 개 다 뭐라는 거예요? 1인 경우죠. 그럼 A, B, C 세 개 다 1이 되는 칸은 어디예요? A도 1, B, C도 1인 경우 이 칸이 되잖아. 그 칸 찾을 수 있죠? 이런 칸. 예? 그 칸 찾아서 그 칸에 뭐를 채우라고? 1을 채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칸이 뭐가 돼요? 1이 되고 이 칸은 뭐가 돼요? A, B는 1인데 C는 뭐가 돼요? 0인 경우가 되잖아요. 그 칸이 어디예요? A 1이고 B 1인데 C가 0인 거는 이 칸이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채우라고? 이 칸은 B만 뭐가 되겠어요? B만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B가 0인 경우, 이 B가 0인 경우야. 이 B가 0이야. 이건 C도 0이잖아요? 근데 C는, 이건 1이죠. 그러면 B, C, A 봤을 때 이 칸 맞죠?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0이야. 근데 C만 뭐가 돼요? 1인 칸은 어디예요? 이게 C 값을 나타내는 거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 칸이 되잖아요? 내가 틀리게 안 했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카르노 맵이라고 해요. 카맵 그럴게요. 카맵에서
1 채우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묶는 방법은 2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2의 n성,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1의 인접한 개수가 이렇게 되도록 묶습니다. 모든 수의 제로성은 얼마예요? 그런데 이제 크게 묶어야 돼요. 3개는 묶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2개로 묶든 4개로 묶든 1개로 묶든 8개로 묶든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묶을 때 묶는 횟수는 최소로 묶습니다. 그럼 2번만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이렇게 A, B, C 쓰십시오. 이제 아까 배운 대로 이것도 어떻게 쓰라고? 세변수는 그 A, B, C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0과 1을 가지는 건 어떻게 하라 할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에 걸쳐져 있을 때 이 영역은 먼저 이 영역은 A하고 A가 0과 1에 걸쳐져서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영역에서 올라가 보면 이 영역이잖아요. B는 뭐예요? 0이고 C는 뭐예요? B가 뭐라고? 0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 붙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되겠죠? 자, 이 영역, 이만큼 영역이에요. 0하고 1을 가지는 게 있는지 찾아야 돼요. 0하고 1 가지는 거 어느 놈이에요? 이건 누구 값이에요? C 값이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B 값은 뭐예요? 1이죠. A 값은 1이죠. 그럼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B바 C. 아까 이렇게 답이었죠. 자, 일단 좀 이따 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30페이지를 잘 이해하라 이거죠. 부울대수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참고하십시오. 또 31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도 간략할 수도 있고 등등 참고하고 예제 이 밑에 잘 보놓으십시오. 그냥 1이다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 32쪽에 이 카맵에서 뭐 입력 변수가 2개, 3개, 4개인 경우 카맵 그리는 그 위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민텀 뭐 이런 용어하고 최소한. 그리고 그 밑에 카맵을 이용한 대수식 간소화에서 1, 2, 3, 4, 5 작성하고 간략화하는 방법 그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1번, 2번, 3번에서 하살펴 보십시오. 가능한 크게 묶으며 묶는 횟수는 어떻게 된다고? 최소가 되도록 한다. 묶을 때는 2의 누승배가 되도록 합니다. 그게 핵심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예제 보십시오. 그 뭐 묶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안 묶어도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묶었으니까 이런 다 묶어졌잖아요. 최소가 되는데 이거 묶으면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간략화가 안 되고 중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중간 간략화. 그럼 밑에 있는 예제 2 보십시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한 5년도 넘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아직 생각나는데 내보고 이 간단한 수식을 가져와갖고 카르노 맵으로 풀지 말고 대수적으로 풀어버려 내보고. 내가 왜 그래 해야 되냐 그러니 자기가 뭐 그 필요 없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예제 이걸 대수적으로 풀려면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만 풀지 일반 사람 이 대충 하는 사람 못 풀어 이게. 근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뭐 주관식으로 뭐 대학 교수가 그렇게 낸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걸 굳이 대수적으로 못 푸는데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면 그건 아니죠 이게. 굳이 그래 주장할 필요는 없어 이게. 그래서 그 예제 2도 대수적으로 풀 수 있으면 대수적으로 풀고 안 되면 잽싸게 없어진 변수 넣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밑에 카맵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마지막 줄에서 다 풀어 헤쳤을 때 그 수식을 보고 이 카맵 그리는 데까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지우고 연습.
세 번째 뭘 한다고? 11입니다. 네. 그 다음 10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예제 2 채우는 데까지는 할 줄 아니까 이제 여기까지 뭡니까? 요렇게 채워졌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묶는 방법이 이제. 그럼 이게 크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맞잖아. 이게 지 혼자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인접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이렇게 돼요. 이 카맵을 만든 사람이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게 영역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다면 이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어지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 시험장에서 굳이 내가 빨갛게 그린 거 이걸로 해서 풀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풀어보면은 어쨌든 딱 할 때 원리에 3변수니까 어떻게 쓰라고? ABC 이렇게 써놓고 이 영역이 왕창 가니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을 가지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없어지겠죠. 위로 올라갔을 때 0과 1을 가지는 게 어느 변수예요? C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B 값은 뭡니까? 0이죠. 0은 어떻게 하라고? bar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 올라가 보십시오. 이 영역 다 될 거. 0과 1을 가지는 건 누구예요? B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C 값은 뭐예요? 0이죠. 뭘 하라고? bar을 붙이라 이 말이에요. A는 이 영역, A는 가보니까 뭐예요? 1이니까 그냥 놔두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쓸까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 A, B, 보통 알파벳 A 뭡니까? A, C바 더하기 뭐가 돼요? 이게 간략한 뭐가 돼요? 결과. 못하겠는 사람.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거 안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책 같은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해되죠? 아래 위로 됩니다.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시간난 무한정 주어지면 나는 부울대수 간략화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은 3분, 5분 만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자꾸 속달시켜서 1분 안에 좀 풀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무슨 말이 되겠죠? 또 연습합니다. 오늘 나눠준 문제로 하나 해볼까요? 그 11번입니다. 11번 오늘 나눠준 문제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거 펑션 f, a, b, c 세 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데 시그마, 0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이 뜻을 모르면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34쪽에 있습니다. 밑에 최소항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 입력 변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뭐 4개인 경우가 있는데 그 책 잠깐만 보십시오. 먼저 입력 변수가 2개인 경우에 보면은 M0, M1, M2, M3 이렇게 해놨죠. 그 민텀이라고 해서 M 이런 말을 붙이는데 M자 빼고도 이야기합니다. M 빼고 하면 0, 1, 2,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왜 0, 1, 2, 3이에요? 그 2개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0, 0, 0, 1, 1, 0, 1, 1 이게 10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0, 1, 2, 3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3변수는 어떻게 돼요? 0, 1, 3이에요. 왜 그래요? 이 3변수인 경우 이제 이 칸을 이야기하는데
이 칸의 값이 이게 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000이니까 0. 세 개의 변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세 개의 변수로 되어 있다면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돼요? 000. 이 컴퓨터는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만 3개니까 2에 3성 8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0, 1, 2, 3, 4, 5, 6 어디까지 돼요? 7까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이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0, 0, 0, 0, 1 이게 얼마예요? 0, 1, 1이 뭐예요? 0, 1, 0, 2. 그래서 이게 0, 1, 2, 3이 아니에요. 이게 0, 1, 3,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4, 5, 7, 6 예? 민텀 붙여서 M0, M1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문제 그 밑에도 책에도 있고 11번 문제 펑션 함수 불 함수가 3개의 변수로 되어 있다. A, B, C 시그마 뭐라고 되어 있어요? 02, 4, 5, 6, 7 이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장소에 1이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 0에 해당하는 장소에 1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2에 해당하는 1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4, 5, 6, 7 여기 다 1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만 이해하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묶어서 A, B, C 써서 이제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B, C가 금방 없어지는 거 알아요. 이거 왜 그래요? 이 전부 다니까 이만큼이니까 B도 0가 있고 C도 당연히 C, 만약 B다. 얘는 00이지만 B가 여기서는 1, 1이잖아요. 당연하게 B가 0과 1을 가지잖아요. 없어지고 C도 당연히 가지겠죠. 그래서 이 영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변수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A는 1이잖아. 그냥 이게 밑에 그럼 지워도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지만 이거는 같은 거 붙으면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 A, B, C야. 그럼 먼저 간단하게 이만큼이니까 A가 0과 1을 가진 A는 어떻게 돼요? A는 0과 1을 가지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BC에서 0과 1을 가지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걸 봤을 때 누가 0과 1을 가지는 거예요? B가 0과 1을 가지는 거죠. B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1입니까? 1 아니죠. 0이죠. 그럼 뭐를 붙이라고? 예? 그래서 간략한 결과는 뭐라고? A에다가 C바. 예?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11번은 A 더하기 C 바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 기본 틀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응용하는까지는 뭐 여기서 하나 책 뒤에 문제에 넣어놨어요.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공부할 때 이론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풀면 돼요. 이거하고 관계되는 거 하나 이야기하면은 153쪽 보십시오. 뒤에 책에서 153쪽에 보면은 100번 문제. 이거는 이제 간혹 놓은데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더하기 1이 있죠. 이걸 간혹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1을 더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불식에서. 그냥 1이죠. 아까 했죠. 1 더하기 뭐는 전부 뭡니까 결과가? 1이잖아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고 100번은. 그 다음 페이지 103번 문제. 이게 이제 거꾸로 푸는 방법이 이게. 그게 이제
그 103번 이걸 집에 가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제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 4변수, 5변수는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 5변수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을 놓으면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커지잖아요. 이게 그 시험에서 그래서 그래 안 나와요. 그거는 놓으면 다르게 놓고 그 4변수는 경우에 따라 놓을 수가 있는데 카맵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변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카맵 그리면 간략하면 되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부울대수 그리고 카르노 맵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답변하고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갈 테니까요. 없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만 내가 3분, 5분만 주어지면 이 웬만한 거는 내가 간략할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고 이렇게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논리 게이트 이제 35쪽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and, or.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막 헷갈려요. 때로는. 왜냐하면 다 아는 거 설명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제 우리는 옛날에 최근에 그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설명해 줬는데 이거 갖고 내한테 이제 시비 비슷하게 자꾸 하는데 왜 이게 일이 되냐 내 설명했는데 이 퍼센트가 뭡니까?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정수연산에서. 그래서 7% 2는 1이에요. 왜냐하면 7을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누면 2, 3은 6하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 구하는 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놔야 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 곳에서 쓰이고. 그래서 이거 갖고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막 설명한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2% 7은 얼마예요? 2잖아, 이게. 왜 그래요? 2를 뭐로 나눠야 돼요? 큰 거는 한 번도 안 하면 0이 되잖아. 7 곱하기 0은 얼마예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그냥 2죠. 2. 그래서 앞에가 작으면 그게 그냥 그거예요. 이거. 이 연산에서는 정수 연산. 이거는 정보보호론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퍼센트 연산 이거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내한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헷갈려서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게이트에서도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의 차이점은 그릴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뭡니까? 요거는 OR 게이트고 배가 밑으로 똑바로 내려온 거 요거 뭐라고? 이건 AND 게이트 그릴 때 기본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AND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만 뭐가 돼요? 1이죠.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0일 때면 뭐가 돼요? 0이고 나머지 전부 다 1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표. 여기 핵심이에요. AND 게이트, OR 게이트. 자, 그러면은 35쪽 나머지는 AND 게이트. 컴퓨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불대수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OR 게이트. 그 다음에 not 0은 1, 1은 0. 간단하게 동그라미랑 삼각형 세모 안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퍼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낸드는 AND not입니다. AND인데 뒤에 동그라미가 있죠. 반대로 됩니다. 0과 1이. OR not은 NOR, OR not, NOR. 그 다음에 체크해 놓으십시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XOR입니다. 이게 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산하는 사람은 딱 보면 이 XOR는 뭡니까? 베타적 논리 합의라 해서 베타적이니까 서로 달랐을 때 1이 되는. 똑같으면 0이야. 다르면 1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 쓸 때 AB 더하기 AB 이렇게 써놓고 한쪽이 바, 이쪽이 바면 이쪽이 바가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이
논리식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제 그 G페이지로 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36쪽 보십시오. 그래서 칠판 이해만 하고 적지 말라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엑소와 게이트의 모습이 그 위에 축약된 게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원래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A하고 B가 AND 게이트라는 거죠. 그럼 AND 게이트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AND 게이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개 있는 걸 말해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더해진 거잖아요. 더해진 건 OR 게이트죠. 여기 OR, 그러니까 OR 게이트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두 개가 더해져서 OR 게이트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어느 것인지 모르는데 한쪽은 B가 0이라면은 다른 한쪽은 A가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잖아요. 두 입력 A, B가 있어. 뭐 반드시 책대로 안 그래도 있을 때 요 한 게이트에서는 A는 1이지만 B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0이 되는 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A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요 A는 요렇게 0으로 들어가면 되고 요 B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요게 A, B, 바 요렇게 돼요. A, B, 바가 어떻게 돼요? AND 게이트로 요 밑에 거는 A가 0이면서 B가 1로서 들어갔다. 물론 책처럼 그려도 돼. 그 삼각형으로 그려도 되지만 내는 책하고 어떻게 좀 다르게 그렸네요. 그 그리는 방법 요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각형 안 그리고 뭘 붙여도 된다고? 동그라미가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해져서 나가면서는 OR 게이트예요. 여기 Y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이든 또 실제 회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X와 이게 응용이 가장 넓습니다, 이게. 그럼 이걸 논할 때, 논리식을 쓸 때마다 다 써야 돼. 회로를 그릴 때마다 이렇게 다 그려야 돼.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이거 막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문이라는 그 학문이든 뭐든 복잡한 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잖아요. 예? 미국도 뭐 다 이야기하면 뭐 유나이티드 한데 USA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세 빌로 써. 뭐든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해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쓰자. 이건 A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더하기야. 그럼 이렇게 쓰면 원래 이 뜻은 이 뜻하고 다르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여서 동그라미를 한 거냐. 그래서 이 수식의 뜻은 이 수식을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놈 알아들어야 돼. 이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OR니까 OR 게이트를 그리는 거 이렇게. 이거는 OR 게이트잖아요. OR 게이트지 XOR가 아니죠. 그럼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 더 붙인 거. 예?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수식을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36쪽 보십시오. XOR 게이트와 불대수 표현해서 축약된 모습, 실제 모습, 그 밑에 논리식 표현하는 방법, 요걸 정확하게 딱 이해하자 이거죠, 우리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딱 한 가보십시오. 35쪽에서 밑에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설명을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밑에 XOR 해갖고 그 축약된 모습을 바로 그립니다. 원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축약해서 그린 겁니다. 그 옆에 논리식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XOR의 또 나가면서 반대로 한 게 XNOR입니다. 그랬을 때 XOR는 같으면 0,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1을 이야기한다. XNOR는 그 반대가 됩니다. 또 같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요. 그
8번 문제 이런 것도 틀리고 온 사람이 있어. 오늘 나눠준 문제에서. 다음 원래 작년에 나왔네. 작년이니까. 다음 두 이진수에 대한 낸더입니다. 낸더. 예? 낸더가 뭔지 알죠? 앞에서. 실수 안 하면 되고, 9번은 뭐예요? 위로 올라간 거는 뭐예요? 1이고 밑으로 내려간 건 뭐예요? 0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9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게이트 문제. 자, 그 다음에 36쪽하고 7쪽 보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이트 주고 이거에 대한 뭘 찾을 줄 알아요. 그럼 거꾸로 이 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 논리식을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는 게 시험 문제 노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36쪽 밑에 탐구에서부터 37쪽까지 논리회로 보면서 뭘 찾는 방법? 불대수를 찾는 방법. 36쪽 밑에 먼저 하나가 입력될 때입니다. 그때는 AND하고 OR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2개 입력하는 게 많은데 3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다르죠? 그 3개가 들어갈 때 AND는 점으로 찍어야 되고, OR는 더하기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 3개짜리, 2번째 그림하고 3번짜리 그림에서 불대수 그 옆에 써놓은 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밑에. A하고 B가 그냥 단순히 더해지는데 나갈 때 뭡니까? 앞에서 X와는 더했지만 여기서는 나갈 때는 뭐로 했어요? AND죠. 그 AND는 더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요? 곱하기로 해야 됩니다. 점. 그래서 그 논리회로에 따른 뭡니까? 불대수식 Y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걸 이해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거하고 제일 밑에 거만 볼게요. 제일 위에 거. A하고 B는 OR로 들어가는데, A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바가 되겠죠. 이걸 묶었을 때는 뒤에가 AND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을 묶어서 점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뭐로 해야 되겠어요? 바를 붙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37쪽 위에 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차이는, 두 번째 거는 나가는 게 뭡니까? OR 게이트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묶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나갈 때는 뭐가 없습니까? 끝에는 동그라미가 안 붙어 있죠. 이런 건 보고 그 옆에 수식 구성하는 거. 그래서 불대수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그 간략하는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 써놨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이 문제를 풀 때 뭐 간략화까지 이렇게 안 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그냥 여기는 책이니까 다 뭐로 해서 카르노 맵 안 그리고 뭐로 했어요? 대수적으로 정리해놨잖아요. 그 필요 없어요. 대수적으로 못하게 해서 뭐로 잽싸게 하면 된다고? 카르노 맵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연습해놓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는 12번 문제 보십시오. 뒤에 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12번 문제 풀 때 이거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면 이 대수식을 놓고서 뭐를 만드느냐? 불대수식을 만들어서 간략화 해갖고 이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시험장에서 그래 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12번 문제에서 다음 회로에서 A는 0100이고 B는 1100일 때 결과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A가 0일 때, B가 1일 때 그거 대입하면 돼요. 그럼 A가 0 쓰고 B를 뭘 쓰면 돼요? 1 이렇게 써놓고 지금 푸는데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A 위로 따라가면 1 더하고 B 따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B가 1에서 0으로 바뀌겠죠.
그럼 입력에서 뭐가 돼요? 00이잖아요. 5하게 00이니까 0이죠. 그 나가면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래서 그 끝에 1 써놓고 그 밑에 따라가 보시죠. A가 0이니까 0, B가 1이니까 1이야. AND니까 0이야. 0의 반대는 뭐예요? 1이죠. 그 1이니까 S의 값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아주 이거는 신경 하나도 안 써. 그 보면서 동그라미 있으면 0, 1 반대로 바꾸고 O하냐 AND냐 알면은 결과를 어떻게 돼요? 금방 찾을 수 있죠.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으라 이 말이죠. 그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지금 부울대수 해로 보는 방법 그렇게 그 부울대수 식으로 물어보면 부울대수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부울대수 식으로 묻는 경우는 사실 더 물어요. 주로 시험은 이 형태예요. 12번 문제. 간략화 부울대수 식 만들어서 뭐 간략하고 이렇게 안 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풀 수가 없다. 괜히 머리 아프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반가상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외우지 말고 뭐 막 외우잖아요. 그럼 이제 반가상기는 뭐냐,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는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 이걸 외워야 돼요. 반가상기는 뭐냐면은 이진수 2개 더하는 거예요. 이진수 2개 더하는 게 반가상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진수를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개 더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컴퓨터는 전부 경우의 수 같아요. 우리는 요걸 뭐라 그래요? 캐리 뭐라 그래요? 올림수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캐리 그러니까 C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자, 반가상기는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이진수 2자리를 더할 수 있는 연산장치, 연산기, 그게 반가상기인데 경우의 수로 하면 몇 가지가 있다고? 이 네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반가상기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제 이진수 더하는 거 연습. 이진수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래 뭐 더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이진수는 이렇게 더하면 돼요. 짝 한 번 맞았죠? 하나 올리면 짝 넣고 한 개 남았죠? 한 번, 2번 짝이 맞았죠? 한 번, 2번. 짝이 다 맞으면 0이에요. 한 번, 1 말합니다. 한 번밖에 안 맞았죠? 1 하나 남았죠? 한 번, 하나 남았네요. 한 번 맞았어. 한 번, 2번이야. 2번이에요. 다 맞으면 0이에요. 한 번, 2번. 다 맞으면 0이에요. 다 맞으면 0이에요. 한 번 돼. 이진수는 이렇게 다 하면 돼요. 식진수처럼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9 더하기 7 하면 뭐 하나 올라갔으니까 16이 막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터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뭐 더하니까 1이다 그래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같으면 0, 다르면 1, 다르면 1 이렇게 컴퓨터는. 맞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4개를 처리할 때 어떤 회로가 필요하냐?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일 때 가장 좋은 회로가 뭐예요? XO하잖아요. 반가상기든 정가상기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논리 회로는 아무거나 이용해도 그게 적용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반가상기 이진수 2개 단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XO하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같으면 0, 다르면 1.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경우가 2개가 나왔죠. 같으면 0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그럼 요 0은 뭐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역시. 예? XOR로 처리할 수 있겠죠. 둘 다 1일 때 1이 되는 경우는 딱 뭐가 밖에 없습니까?
엔드 게이트잖아요. 따라서 반가상기가 처리하는 거는 이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XOR 게이트 한 개하고 뭡니까? 엔드 게이트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반가상기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뭐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반가상기는 XOR하고 엔드 게이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반가상기에서 올림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거고, 올림수를 처리하는 게 뭐라고? 엔드 게이트고, 이거는 다 더한 거다 이거죠. 이건 합이라 그래요. 썸. 합을 처리하는 거는 XOR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외우면 돼요. 이제 잘 외우잖아요. 사람 막 하면 잘 외우는 사람 잘 외운다 그래. 나는 무조건 외우라는 안 그래. 무조건 외울 바에 틀리라 그래, 나는 사실은. 근데 시험 잘 오면 손바닥 적어가라 그래, 내가 못 외우면.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이걸 딱 생각하면서, 무조건 외우면 시험장애가 머리가 헌해져서 하나도 몰라, 실제로. 책 보십시오. 38쪽. 반가상기,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진리표가 그걸 뜻하고, 논리 회로가 바로 XOR하고 뭐가 있어요? 엔드 게이트가 있죠. 그 엔드 게이트 끝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C라고 써놓은 게 캐리 처리한다. 올림수. XOR 게이트 끝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S가 쓰여 있죠. 합을 구한다. sum. 그래서 그 밑에 뭐 등등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가상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가상기는 뭐냐? 이것도 내가 한번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진수 세 자리 3개 더하는 걸 말해요. 이진수 2개 더하는 게 반가상기면 이진수 3개를 더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전가상기. 그럼 이진수 3개 더하는 건 이진수 다 적어보시죠. 0 더하기 0은 뭐예요? 0. 0, 0, 1 더하면 뭡니까? 뭡니까? 뭐까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가 되겠죠. 3개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전가상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책에서 뭐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씁니까? 뭐 A, B, C로 그 책대로 할게요. 책에 X, Y, Z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수 3개니까 이제 X, Y, Z 이렇게 씁니다. 밑으로 안 하고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맞죠? 그 옆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다 더하면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 0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써, 여기서는 희한하게. 캐리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다 더한 거, 캐리가 발생한 거 이렇게 쓰잖아요. 다 더하면 뭐예요? 예? 다 더하면 뭐예요? 다 더하면 뭐예요? 다 더하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한 걸 입력으로 보고 결과를 출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가상기에서 입력이 이럴 때 출력은 썸과 캐리로 나눠줄 수 있다. 표 책에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0으로 되네요. 0. 캐리가 없는 건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S인 경우에 1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고 캐리가 또 1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하나에 4개씩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S는 어떻게 되느냐? 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논리식으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가 이런 표에서 식 구성할 때는 1이 되는 경우를 더하면 돼요. 1이 몇 번 있다고? 4번이죠. X, Y, Z 4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1이 되는 경우, 요 1이 되는 경우 보십시오. Z만 1이고, XY는 뭐예요? 0이죠. 그러면 0인 경우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요 1 보십시오. y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1을 보십시오. x만 뭐예요? 요 1을 보십시오. 전부 다 1이죠. 그거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래서 S는 이렇게 구성식이. 그러면 C, 캐리는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이니까. 요게 1이 되는 경우 뭐만 0입니까? 요게 1이 되는 경우 Y만 0이에요. 요게 1이 되는 경우 Z만 0이에요. 요게 1이 되는 경우 전부 다 1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정가상계에서 S는 캐리는 뭐라고?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간략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 해야 돼요? 이제 간략화를 해야 돼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간략화 해보십시오. 그럼 병 이것도 역시 뭐 해야 돼요? 간략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이거 막 간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결과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외웠어 벌써. 이거 간략한 결과 뭐예요? 나는 못 외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에 적어가야 돼. 잘 놓으면 못 외웠으니까. 맞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정가상계에서 천천히 이 섬과 캐리 질문이 나왔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표를 그리고 수식을 구성하고 간략하고 답을 찾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분 만에 할 수, 이걸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 3분 만에 할 자신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5분? 못하겠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돼요. 한 문제 푸는데 3분이 넘어간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문제에서 물론 어떤 거는 빨리 풀지만 뭐 한 2분 넘어가는 거 이런 건 나중에 풀면 되잖아요. 막 풀고 옆으로 제껴놨다 나중에 풀면 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3분 5분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5문제 못 풀면 오히려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공무원 시험 시간 싸우면 나중에 합격할 때는 실제로요.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데 결론입니다. 내가 이거 설명한 건 이렇다라는 원리를 설명한 거고 이거는 외우는 게 잘 안 나와.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외우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외워라 이 말. 벌써 지금 외우면 돼. 합이니까 더하면 돼. 근데 단지 X화로 더해졌어요. 너무나 쉽죠. 지금 외워라 이 말이에요. 전가상계에서 합은 어떻게 된다고? 그건 3개 더해서 동그라미 붙이면 돼. 못 외울 거 없죠. 이 정도는. 연관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캐리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간략하느냐. 책에 있으니까 이 위에 지울게요. 이거 위에 쓰게 캐리 책 결과를 보십시오. 나 책에 있는 건 난 모릅니다. 이거. 내 책 보고 쓸게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시험장에 가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누가 이제 처음 물론 이 간략하면서 이렇게 탁 결과가 이거예요. 헷갈리죠. 이거 외운다고 시험장 가면 이거 손바닥에 적어가야 되지. 시험장에 가면 이 차례대로 설자. 외울 게 너무나 많은데 하겠어요 이게?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잘 뜯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 먼저 쓰면 이렇게 돼요. 맞잖아. 바깥 위치 교환 법칙. 그럼 x, y 그대로 있어. 이것도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 식이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보면 캐리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 x, y, z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섬은 너무나 쉽잖아. 섬은 벌써 배워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 항상 물어보면 이거 2개 짝을 이제 잘 안 나오지면 자꾸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는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50% 확률 맞출 수 있어.
이것도 사지선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써놔지면 자세히 보면 이 차례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예? 무슨지 알겠죠? 그럼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그 가정을 딱 밟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전가상기호 그 다음 페이지.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까지 하고 휴식할 테니까요. 이것도 잘 안 나오지만 어쩌다 시험 쭉 나오죠. 인코더, 디코더도.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깊이 있게 나오지 않은데 뭐 인코더, 디코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찌집하죠 또. 그거 하려니까 되게 깊이 있게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또 공부를 해도 어떻게 돼요? 달달달달 외우면 시험장 가면 이게 뭐 디코드인지 인코드인지 먹선지 디먹선지 머리가 하얘져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상세 우리 인코드는 암호화하는 걸 말해요. 부호화한다 이렇게 해요. 이거 암호화한다는 암호의 개념이에요. 부호화 그런데 이건 해독하는 개념이에요. 해독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다른 책 한번 보십시오. 전부 디코더부터 먼저 설명해 놨어요. 암호화를 해야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해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거꾸로 설명해 놨어. 또 책에 보면은 희한해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요. 그런 책 보면 이게 순서가 틀렸어. 왜? 내가 자꾸 이상한 말이지만 누군가가 책 적을 때 이거 보면 항상 디코더부터 먼저 적어놨어요. 이 책이. 그 다음 인코더 해놨거든. 순서를 다 남책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참 미묘해 이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놓으면은 인코더 디코더 생각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인코더 디코더 놓으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은 화면에 뭐가 찍힙니까? A가 출력이 되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 다음 페이지 41쪽에 그 탐구에 보면 인코더와 디코더 정리해서 그 밑에 키보드에서 A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등등등등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앞부분이니까 용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놓은 거 이게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인코더예요. 이게 이제 디코더다. 항상 별개로 공부하면 안 돼. 절대로 또. 이거는 항상 짝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보드에서 A를 누르는 경우, 내가 키보드에서 A를 땅 치니까 화면에 A가 딱 나왔어. 그럼 사람은 A를 쓰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A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0과 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0과 1로 바뀌는 게 암호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코더 그러잖아요. 인코딩 한다. 그러면 이제 아스키 코드 체제를 쓰면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예요? 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6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퓨터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자, 대문자 A의 유니코드든 아스키 코드든 코드 값은 65예요. 이걸 이진수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65는 이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1, 2, 4, 8, 16, 32, 64잖아요. 그럼 65잖아요. 이제 수도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앞으로. 그래서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은 아스키 코드값 65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고치면은 이렇게 바뀌어. 이게 바로 암호화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키보드에서 A를 땅 쳤어요, 어쨌든 A를 땅 치면 이게 암호화 돼서 어떻게 나온다고? 네? 0100 0001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A를 땅 쳤는데 이렇게 바뀐 걸 말해요. 이게 인코드예요. 그러면 아스키 코드는 8비트 체제니까 0과 1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선이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 아스키 코드 체제면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 값에 의해서 그걸 뭐로 바꾼다고? 0과 1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0과 1은 모르겠어. 암호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표현에서는 이렇게 된 게 다시 해독이 돼서 디코더는 이걸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A로 다시 해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이게 인코더고 이게 디코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인코더는 어떤 입력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놓은다. 여러 개로. 그러면 거꾸로 이게 8가지죠. 이게 8가지가 되기 위해서 입력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256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56가지 서로 다른 입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진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B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보드에서 내가 B를 땅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B 들어가는 신호를 탁 줘야 되겠죠. 그럼 B는 66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B를 땅 쳤을 때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인코딩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디코더는 이걸 다시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B 원래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내부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는 A가 나오고 B를 누르면 B가 나옵니다. 이게 인코더, 디코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체제라면은 여기 입력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입력은 0, 1 해서 몇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255번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출력도 역시 0, 1 해서 어디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2의 8성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키보드에서 A를 쳤을 때는 나머지 라인은 전부 0이어야 돼요. 요 A 라인만 1로 세팅이 돼요. 그래야 A 구분이 되잖아요. 키보드에서 B를 탁 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0이고 여기도 B 라인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키보드가 이렇게 있어. 만약 A, B가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막 귀신처럼 정중간에 딱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것도 이게 되고 요것도 이게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보드에서 정중간에 내가 딱 누르잖아요. 그럼 입력 안 한 결과가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약간 삐딱하게 누르면 먼저 눌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럼 그게 돼요. 예? 둘 다 뭐가 될 수 없으니까. 1이 되면 이게 성립 안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이해된 것 같아요. 그럼 인코더는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하나의 라인만 1이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출력은 8비트 체제면은 이렇게 8비트가 나오고, 거꾸로 디코더는 8가지 입력이 있을 때 많은 것 중에서 어느 하나만 뭐가 돼야 된다고? 다시 1로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해독인데, 이 해독은 이런 해독도 하지만 우리가 명령어에서 뭐 주소라든지 어떤 제어값 이런 거 있겠죠. 이런 해독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디코더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책범. 그래서 맞는지 40페이지 보십시오. 인코더는 1번 인코더는 2의 n승계 n개 있고, 2번에 주로 OR 게이트로 만들고, 3번에 밑에 인코더는 한 번에 하나의 입력만이 1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디코더 보시죠. n비트의 이중 코드를 입력받아. 이게 8비트의 이중 코드를 입력받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최대 2의 n승계, 2의 8승계는 256개가 되겠죠.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 밑에 3번 디코더는 각 출력에서 하나의 비트만이 1이 된다. 4번 디코더는 CPU 이런 데서 번지, 주소, 명령어 이런 해독에 사용될 수 있고, 인쇄 장치에서는 지금처럼 대문자 A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하면 돼요, 이게. 나머지는, 그러면 인코드, 디코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느 게 2의 n승이고 어느 게 n승이고 헷갈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코드, 디코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로에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멀티플렉스 또 디멀티플렉스 보면 또 2의 n승계고 2의 n승계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느 게 n이고 어느 게 2의 n이고 헷갈리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인코드, 디코드가 이렇게 짝을 이루듯이 또 뭐가 있다고? 멀티플렉스를 먹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디멀티플렉스를 디먹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먹스, 디먹스 그렇게 이제 먹스와 디먹스가 시험에 놓으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자꾸 이거는 뭘 생각하라고? 키보드에서 뭔가를 이렇습니까?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먹스, 디먹스 생각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먹스, 디먹스 놓으면 다중화의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통신에서. 그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중화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통신에서 하지만. 여기가 서울이다. 여기가 제주도예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너무나 머니까 이 해선이 병렬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직렬이에요. 이 해선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해선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중화잖아요. 다중화가 뭐예요? 시험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여러 명이 하나의 해선을 이용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순이도 있고, 철수도 있고, 놀부도 있고, 홍보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하고 통신을 하는 다중화예요. 하나의 해선으로.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이 이 한선을 통해서 순이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해라는 사람이 스스로 달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중화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게 먹스라면은 여기 있는 게 디먹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 먹스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는 많습니다. 여러 개가 많을다. 여러 개가 한 개로 나가는 하나. 그러면 디먹스 기준으로 하나가 다시 뭐가 되겠어요? 여러 개로 바뀌는 뭡니까? 뭔가를 해주는 게 먹스와 뭡니까? 디먹스 역할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맞는지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42쪽에 멀티플렉스 여러 개 2의 n승계 입력 2의 거듭제 꼽은 여러 개를 말하잖아요. 2의 n승계의 입력을 n개의 선택 입력에 따라 핵심 하나의 출력에 2의 n승계 많은 거 하나의 출력이죠. 그러면 이제 디먹스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입력이잖아요. 하나의 입력이 2의 n승계로 뭔가 처리해 줄 수 있다. 되겠죠? 그럼 이게 어쨌든 핵심 그 밑에 디멀티플렉스 보십시오. 1번 하나의 선으로 정보를 입력받아 2의 n승계의 가능한 출력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 되겠죠?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준 거 2의 n승계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도 이게 머릿속에 있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느 게 n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인코드, 디코드, 먹스, 디먹스 요 딱 생각해서 그림을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 글자 놓으면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답을 안 헷갈리고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 안 하고 시험장에서 사지선다형 나왔을 때 글로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걸 이래보고 인코드는 시험 놓으면 그래. 인코드는 2의 n승, 디코드, 멀티플렉스는 2의 n승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문구를 특히 문과생들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이 법을 한 사람들의 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법이라는 거는 그 문구가 어떻게 돼요? 이 법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어떤 가장 평균이잖아요. 쉽게 누구나 동등하게 뭔가를 대해주는 개념이 어쨌든 법의 문구잖아요. 이게 법의 취지는 그거예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정확히 보는 그런
어떤 척증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 법대에 놓은 사람들이 이 전산 공부하면 더 빨리 잘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모르잖아, 이게. 그렇지만 이걸 설명을 해주면은 듣고 그 문구를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그래서 딱 맞춰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이제 문과 안 하고 이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문구를 정확히 안 보는 것 같아, 이게. 그런 걸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실수 안 하고 딱 풀려면은 딱 처음부터 그걸 잘 해가 그걸 미리 공부하는 방식을 그렇게 딱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내가. 예.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하고 그 43쪽에 플립 플롭 합니다.